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한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서 전 professor 일단 항소는 안 하고 있다가 오늘 항소한 것 같아요. 들려오는 거 보면은 조금 시간을 딜레이 됐던 거는 뭐 어떤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아니면 좀 검토할 게 많아가지고 좀 보다가 오늘 항소를 했을까요? 근데 이거 항소 기한은 일주일인데요. 예. 제가 즉각 항소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렇죠. 예, 근데 오늘 보고 저도 이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며칠 늦었는지는. 어차피 이게 기간은 일주일이니까 예. 항소한다는 방침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아마 근데 좀 늦어진 이유는 저도 정확한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 오늘 보면은 체포방해 사건에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이제 변호인단이 얘기를 했습니다. 17일에 이제 선고가 나왔을 때는 공수처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었고요. 글쎄 변호인단이 입장문도 내고 기자회견을 한다 하는 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할까요? 제가 볼 때는 항소하더라도 항소에 실익이 있는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 지금 보면 법원은 일관됐어요. 체포영장 발부했죠. 예. 구속영장 발부했죠. 공수처 수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관되게 밝혀왔고 이번 같은 경우도 1심 선고에서 명확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일관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 지금까지 윤석열 씨와 윤석열 씨 변호인 측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 수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주장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제가 법리를 내기가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제가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아니 법원의 판사들이 저렇게 일관되게 계속 공수처 수사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예. 그러면 그 1년 기간 동안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이미 다 제기를 했었겠죠. 예. 저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그런 제기를 하긴 되게 어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항소를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항소를 안 하게 되면 내가 죄가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지 예. 저런 어떤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법리 논쟁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윤석열 씨와 윤석열 변호인 같은 경우 그냥 정치 재판하는 거다. 그래서 계기와 상황이 되면 재판정에서도 계속 정치적인 논쟁을 벌이고 예. 밖에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서 계속 정치적인 논쟁 벌이고 변호인들도 기자회견 통해서 논쟁을 벌이고 그래서 이건 정치 재판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계속적인 일관된 모습인데 이제는 좀 거울 앞에 서서 법리로 좀 싸우세요. 재판정에서는 법리로 싸우는 겁니다. 법리로 져놓고 저렇게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혹시 1심 선고 난 다음에 서정 변호사님 그 변호인단 혹시 분위기 전해드린 거 있어요? 예, 제가 3명 정도 통화를 해봤어요. 3분 예. 정도요. 지금 이게 가장 핵심 쟁점이 뭐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이게 모든 데 다 관계돼. 체포방해죄도 관계되고 그렇죠. 예. 내란죄도.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직권남용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관련 사건으로 내란까지 갔잖아요. 이거는 이게 꼬리가 몸통에 관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중대범죄수사청에 9개 범죄 하거든요. 거기 1번이 내란 외환죄예요. 제가 공수처 만들 때 제가 중앙일보 위원이었는데 그때 내란죄를 제가 공처에 주자고 했어요. 근데 공처가 인원이 없다.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내란죄 수사하느냐. 일부러 안 넣은 거예요. 예. 이걸 가지고 이게 직권남용이 있으니까 내란 수사권이 있다. 황당하잖아요. 내란은 제일 중요한 범죄예요. 이건 줄 거냐 안 줄 거냐 논란이 내가 안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직권남용만 줬는데 관련 사건이라니까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격분한 거예요 지금.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에 내란 외환이 1번으로 예. 가 있잖아요 수사. 예. 형님, 근데 오늘 뭐 항소장 내는 거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법원에서는 내란죄와 관련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예. 그것에 대해서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라고 판결했는데 그것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게 항소장의 주된 그 논리 근거가 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항소장을 제시한 것으로 지금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근데 항소장 제출이 왜 늦었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아니 판결문은 아직 그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지 못했다. 판결문에 일부 수정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을 미처 확인하지도 못하고 본인들은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했으니까 예. 법리와 관련해서는 뭐 변호인 단체에 생각하는 법리와 재판부 1심에서 판단했던 법리에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항소를 통해서 2심 재판부의 법리 해석을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죠. 예. 이 윤 전 대통령이 대학생 때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해서 구형을 뭐 모의 재판을 한 적이 있었다고 했죠.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아마 뭐 모의 재판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전두환 씨에 대해서. 이때는 제가 대학 한 4학년쯤 때. 예. 그 모의 재판 때 네. 뭐 사형을 구형했다라는 게 몇 네. 학년 때입니까? 그거는 대학 2학년. 2학년 때. 80년 봄이죠. 예. 네.
후보께서 모 대학 재학 시절 모의 재판에서 5.18 武력 진압한 전두환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유가 뭡니까? 헌법 그 질서를 파괴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모의 재판에서 사형을 본인이 구형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때 뭐 옛날 일이긴 합니다만 스터디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두환 씨 사례를 잘 알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법대생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요. 내란죄 사건에서 유일한 판결이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에는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뭐 국회의장을 체포하거나 여야를 체포하거나 여야 대표를 체포하거나 국회에 침투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임은 본인들 스스로도 인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무죄다, 공소기각이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인데 예. 그때 제가 방송에서도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도 필요하지만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고 결국 조은석 특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조은석 특검에서도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채웠을 것이고 또 공수처의 수사도요. 직권남용 수사는 할 수 있어요. 직권남용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로 가는 것이니까 수사에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 재판부에서도 헌법에 소추하지 못한다라고 했지 수사하지 못한다라고 써져 있지는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